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원격 의료 기업 라이프MD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입니다. 날짜는 11월 17일이고요. 보통 이런 실적 발표 아시겠지만 숫자만 잔뜩 나와서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CFO의 재무보고나 딱딱한 질의응답은 싹 건너뛰고 오직 CEO 저스틴 슈라이버의 오프닝 발언에만 한번 집중해 보려고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발언 안에 2026년을 향한 이 회사의 아주 야심찬 계획, 그 거대한 청사진이 다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지난 분기에 얼마 벌었냐 이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앞으로 뭘로 또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여기에 대한 CEO의 출사표를 읽어내는 데 있죠. 출사표요? 네, 그의 말을 쭉 들어보면 2025년은 뭐랄까 거대한 도약을 위한 준비운동에 불과했다 이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줍니다. 지금 4개의 강력한 로켓 엔진을 조립하고 있는데 2026년에 이걸 동시에 점화시키겠다. 딱 이런 계획인 거죠. 4개의 로켓 엔진.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CEO가 3분기 실적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뭐 전년 대비 원격 의료 수익이 18% 늘었다. 이런 숫자들요? 네, 하긴 하죠. 근데 들어보면 사실 이런 과거 성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온통 2026년을 어떻게 역대급의 익셉셔널한 해로 만들 거냐 이 얘기뿐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로켓 엔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지금 가장 뜨거운 시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체중 관리 분야.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도 GLP-1 비반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여기서 CEO가 강조하는 건 장기전, 롱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저가 원격 의료 업체들이 싸다고 외치면서 복제약 내세울 때 라이프MD는 선을 깍 긋는 거예요. 우리는 노보 노디스크, 일라일리네 같은 진짜 배기들이랑 손잡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겠다. 이건 완전히 다른 판을 짜겠다는 선언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가 출혈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에 아예 거대 제약사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프리미엄 혹은 정품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걸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품질 복제약이란 소모적인 가격 경쟁은 피하겠다. 이 의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액션도 있나요? 그냥 말로만 파트너십을 외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가격이나 계획을 발표했죠. 노보 노디스크랑 협력해서 보험이 없는 자비부담 환자들한테 위고비나 오젬픽 첫 2번 투여량을 단 199달러에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199달러요? 네, 이게 현재 가격에서 무려 60%나 할인된 아주 파격적인 금액입니다. 와, 60% 할인이면 진짜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고용량으로 넘어가도 월 349달러. 이것도 30%나 할인된 가격이고요. 이건 정말 거대 제약사랑 직접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군요. 그럼 경쟁사인 일라일릴리의 약은요? 일라일릴리의 젯바운드도 언급이 됐습니다. FDA 승인을 받으면 최저 용량은 299달러, 최고 용량은 449달러. 비슷한 수준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아, 그게 뭔가요? 바로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 즉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매주 주사 맞는 것보다는 매일 약 하나를 먹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이게 상용화되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죠. 네, CEO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올해 12월 말로 예상되는 위고비 경구용 알약의 FDA 승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예측을 내놔요. 어떤 예측인데요? 위고비 알약의 저용량 버전 가격이 월 149달러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요. 잠깐만요. 149달러요? 아니, 아직 출시도 안 된 약의 가격을 어떻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예측하죠? 그냥 희망사항을 얘기한 건 아닐까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사실 그 근거가 정말 의외입니다. 뭔데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공개 발언을 인용한 건데요. 트럼프요? 갑자기요? 네, 트럼프가 노보 노디스크 CEO랑 만난 자리에서 약값 인하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나온 가격대를 근거로 추정한 겁니다. 아하. 뭐 정치적인 발언이라 100% 신뢰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CEO가 공식 석상에서 언급할 정도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겠네요. 임상시험에서 68주 동안 평균 15%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약이 월 15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주사제 가격을 대폭 내리고 또 곧 나올 먹는 약까지 더해서 GLP-1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라이프 MD가 선두주자가 되겠다. 이런 큰 그림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품질의 장기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결국 체중 관리 시장에서 이렇게 확보한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다른 분야로 확장하려는 그림인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로켓 엔진이 체중 관리였다면 그 추진력을 이용해서 쏘아 올릴 다음 로켓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여성 건강이랑 남성 건강이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을 공략하겠다는 거네요. 네.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략이 바로 여성 및 행동 건강, 그리고 남성 건강 플랫폼인 렉스MD의 확장입니다. CEO의 자신감이 대단한데요. 이 두 신규 사업이 앞으로 3년 안에 각각 9자릿수, 9figure, Nine figure. 즉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3년 안에 1억 달러라? 정말 대단한 포부네요. 그런데 여성 건강 시장도 경쟁이 치열할 텐데 여기서는 어떤 차별점을 내세우나요? 여성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적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단순히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여성 호르몬 건강, 폐경기, 뼈 건강 같은 특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꾸렸다고 해요. 아,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군요. 네.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전담 임상팀이 동기식 진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동기식 진료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실시간으로 의사랑 환자가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상 진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화상 진료? 네. 비동기식, 그러니까 채팅이나 이메일로 문진하고 처방하는 방식보다 훨씬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하죠.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체 조제 시설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맞춤형 치료 옵션까지 제공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전문 의료진과의 깊이 있는 상담, 그리고 개인 맞춤형 치료. 확실히 저가 경쟁과는 다른 길이네요. 그럼 남성 건강 플랫폼인 렉스MD는 어떻습니까? 렉스MD는 3분기에 순신규 투입자 10,000명을 추가하면서 다시 뚜렷한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오, 10,000명이요? 특히 재미있는 점은 실데나필이랑 타다라필이라는 두 가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결합한 맞춤형 치료제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해서 신규 처방의 25%를 차지할 정도라고 해요. 두 가지 약을 합친 맞춤형 치료제요? 그게 가능한가요? 바로 그게 라이프MD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입니다. 현재는 이 약을 외부 약국을 통해 공급하고 있지만 2026년 초부터는 자체 약국에서 직접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503A 복제약 조제 약국입니다. 또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503A 복제약 조제 약국이라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약국에서 의사의 특별 처방에 따라 여러 약 성분을 직접 섞어서 맞춤형 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격, 이걸 정부에서 공식 인증받았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성품으로 나오는 약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에게 맞춰서 약을 조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확보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덕분에 방금 말씀드린 맞춤형 발기부전 치료제나 탈모약처럼 기성품에 없는 조합의 약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외부 약국을 안 거치니까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건 단순한 원가 절감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독점적인 치료 옵션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렉스MD 사업 확장의 핵심 동력이자 강력한 해자, 모트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체중 관리, 여성 건강, 남성 건강. 이 세 개의 엔진이 각자의 영역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로켓 엔진이 남았네요. 이건 뭔가요?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그릇. 바로 통합 플랫폼 및 마켓플레이스의 출시입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라이프MD가 그리는 장기적인 비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이라면 각각의 서비스들을 그냥 한 웹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청취자 여러분이 라이프MD 플랫폼에서 위고비 처방을 받다가 탈모가 고민돼서 렉스MD의 전문의랑 상담을 예약하고 또 필요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호르몬 검사 키트를 주문하는 이 모든 과정이 끊김없이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서비스 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플랫폼 안에서 현금 결제든 보험 적용이든 모든 결제 방식을 아주 매끄럽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CEO는 이걸 진정한 가상진료 목적지, A True Virtual Care Destination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가상 진료 목적지,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단순히 아플 때 한번 약 타러 오는 곳이 아니라 그냥 건강 관리를 위해 계속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신뢰하는 의료진과 꾸준히 소통하고 일반 의약품이든 비싼 브랜드 의약품이든 아니면 나만을 위한 맞춤형 복제약이든 투명한 가격에 비교하고 구매하면서 장기적인 건강 목표를 관리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죠. 이 새로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올해 말부터 내년 1분기 초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심찬 계획들을 실행하려면 엄청난 자원과 집중력이 필요할 텐데요. 회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큰 그림 그리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CEO도 그 점을 의식한 듯 이런 계획들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기반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하나는 방금 길게 설명드린 503A 복제약 조제약국의 규제 승인 확보이고 다른 하나는 웍심플이라는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한 겁니다. 자회사를 매각했다고요? 그건 사업을 축소한 건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CEO도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인 가상진료와 약국 플랫폼에 100% 집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고 회사의 정체성을 복잡한 사업구조가 아닌 순수한 가상진료 및 약국 전문 회사로 명확하게 다졌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죠. 라이프 MD의 CEO가 그린 2020년의 청사진은 이건 단순히 사업 영역 몇 개를 더 늘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원격 의료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큰 시도로 보입니다. 네, 완전히 그렇죠. 저가 복제약을 앞세운 업체들이 난립하는 시장에서 소모적인 가격 경쟁에 매몰되는 대신에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의약품,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환자 개개인에 맞춘 독점적인 치료 옵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경험, 이걸 무기로 고품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적 배팅입니다. 특히 앞으로 더 많은 GLP-1 약물에 보험이 적용되고 또 먹는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이 고품질 전략은 훨씬 더 큰 힘을 받겠네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 전략의 성공을 좌우할 가장 큰 외부 변수가 될 겁니다.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환자들은 더 이상 약값 몇 푼에 연연하기보다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경험을 찾게 될 테니까요. CEO는 라이프 MD를 환자들이 신뢰하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가상 진료 목적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이런 기술적인 통합과 다양한 서비스 라인업만으로 환자들의 의료 소비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병이 났을 때만 마지못해 찾는 곳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방문하는 디지털 건강 허브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려면 기술의 편리함을 넘어서는 어떤 종류의 신뢰와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라이프 MD의 행보를 지켜보시면서 과연 기술이 인간적인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이번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